안녕하십니까, 권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2일차 작업, 오늘 역시 혼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부터 가설전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전기와 지중화로 나오는 전선 설치를 해서 바닥에 묶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당 콘크리트, 계란기 밖으로 달아, 요 집으로 달아야지. 그 맨홀 앞에. 마당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가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선을 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자, 혼자 하는 작업이라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필름지 깔고 와이어메쉬 깔고, 지금 자, 와이어메쉬랑 필름지를 싣고 왔는데요. 와이어메쉬 깔고 지중화 작업 선 바닥에 깔고 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서 하루 동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안강 각파이프 철근까지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심 12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2줄 더 깔면 끝나는데요. 오전에 전기 배선하고 뭐하고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배만 좀 채우고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만큼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와이어메쉬하고 필름지 까는 법, 그래서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적당히 덥고, 하지만 혼자 하는 일 아시겠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앞으로 시험시험 하고 있고요.
이제 필름지 마지막 줄 깔았습니다. 마지막 줄 깔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다 마쳤는데요. 자, 실을 띄워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를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남는 부분이 칸이 맞게 겹쳐져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겹치는 부분은 생기지만 칸이 맞을지는 놔봐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놔보고 저쪽에서부터 맞춰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부위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YMC는 그냥 밟아서 탓을 할 때 밟아서 넣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영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YMC를 결속을 하고 이렇게 칸을 맞추는 이유는 이 YMC의 위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고 그 위에 힘을 받으면 이게 간격이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게 분산이 됩니다. 그 얘기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YMC를 결속을 하고 10cm만 묶어도 타설을 해도 뭐 15톤, 25톤이 올라가도 크랙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론 피니셔를 돌리기 때문에 그 피니셔의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농로 포장처럼 굵은 YMC와 20cm 이상, 물론 농로도 실질적으로 보면 20cm 이상 거의 타설이 안 됩니다. 18cm, 19cm가 되는데요. 여튼 20cm 이상 타설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주택 바닥에 모르겠습니다. 마당에 큰 돈을 들인다고 하면 가성비를 따졌을 때 큰 돈을 들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면 가성비를 따져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최대로 나오려면 금액은 저렴하고 그리고 강도는 잘 나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칸을 맞춰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시공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타설을 하고 피니셔를 돌렸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물론 이제 집에 1톤 차나 왔다 갔다 하고 큰 차가 다니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 큰 차가 아니면 트랙터나 그런 농기계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 큰 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작지만 물류를 하신 분은 5톤 차에 아무래도 물류들이 실려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이 법칙이고 진리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조선소 소장하면서 보아왔던 부분이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필름지 깔고 YMC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깔끔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하시면 조금 힘들어도 피니셔를 돌리시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혼자 하기 버거울 것 같아서 미장하시는 분들과 일정을 맞춰서 그날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고요. 내일 단열재 깔고 나머지 마무리하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미장 일정에 맞춰서 타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현장에서 찾아뵙고요. 자,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YMC는 얼핏 보면 정사각형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방향은 간격이 밑에 보면 간격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돌리면 네, 간격이 이렇게 사정없이 틀려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YMC의 간격은 항상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해서 간격을 맞춰서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묶기도 편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맞죠? 묶기도 편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힘도 등분포로 받게 됩니다. 힘도 등분포로 받게 되기 때문에 YMC는 간격 잘 보시고 좌우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시공하고 나면 이 앞쪽에 조금 정화 조절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MC는 어떻게 묶든 뭐 정확하게 묶으시면 되는데 좀 더 이 겹쳐지는 부위는 내장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위를 정확하게 하려면 끝부터 묶어 나가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쪽은 또 겹쳐지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야 되니까 지금 묶지 않는 거고요. 끝부터 맞추고요. 자, 이렇게 맞추면 이쪽이 좀 더 견고하게 차곡차곡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지간히 묶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결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2일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은 필름지 깔고 와이어 메쉬 까는 것까지 작업이 됐고요. 뭐 좀 더 부지런히 하고 했으면 더 많은 양을 했을 텐데, 어차피 철제는 내일 받아야 되고요. 또 오늘 중요한 통화가 좀 있어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된 시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작업 내용 잘 보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딱히 어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분들께서 마당을 타설하실 때는 이렇게 견고하게 잘 타설해서 오랫동안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의 작업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을 띄워서 다 맞췄고요. YMC 나이는 자, 보시다시피 거의 반듯합니다. 맞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배수구 자리들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하고 오수바지 자리도 현재 작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지중화 작업이 된 선이 저쪽에 계량기 함쪽에서부터 분전반 쪽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쪽에 직선으로 오다가 제가 꺾어서 지금 오수바지하고 계량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이렇게 꺾어 놨습니다. 자, 옆에 저기에 있는 저거는 아마 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잠궈야 되는 지수전인 것 같습니다. 자, 물을 멈추게 하는, 안에 열어보면 밸브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지수전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YMC는 깔끔하게 잘 깔렸습니다. 잘 깔렸기 때문에 내일 와서 테두리 시연강 작업하고 안에 달질 깔고 하면 미장분들 모셔서 마당 타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지난 현장 오프닝 할 때마다 이런저런 전화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일차 작업을 진행하고요. 자, 어제 YMC까지 다 작업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단열재 깔고, 그리고 마당 콘크리트 타설할 부분에 시연강으로 거푸집 작업하고, 그렇게 하고 레이저로 4배까지 띄우고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에 미장 하시는 분들하고 오전에 타설하고 바로 피니셔를 돌려서 하루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혼자서 전전긍긍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자, 이것은 그래도 돌이 많은 지역이라 돌로 눌러놓고 이래저래 했는데 다행히
바람이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안전하게 잘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월요일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 모처럼 제 개인적인 시간 좀 가져볼까 하고요. 작업하고 오늘 늦어도 마무리를 하고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재 까는 법부터 또 혼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제상도 직원이 없어서 배달이 안 된답니다. 장거리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쪽 알아보고 혼자 작업을 하니까 혼자 나르기가 힘들어서 배달 좀 시켜볼까 하는데, 안 되면 뭐 1톤 트럭에다 싣고 천천히 가야죠. 일단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 도서상에는 현재 보면 단열재가 대략 벽 두께를 계산을 하면 벽돌과 판넬에 들어가면 250mm를 잡았을 때 400mm에서 450mm를 띄우고 단열재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이 30, 300. 자, 300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흔들리기 때문에 철근이 됐든 아니면 일단은 철근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눌러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쪽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네요. 30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쪽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자, 실을 띄워서 작업을 하고 하면, 자, 300mm가 나오고요. 자, 여기 떠 보시면, 예, 30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금 집에 틀을 잡아놓은 이 실 라인이 거의 직각이 맞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물론 스티로폼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당을 치고 다시 기초 자리 먹을 놔야겠지만,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커팅이 없는 방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선을 혼자서 열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하나 저쪽 하나 꽂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열재는 통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고요. 이제 잘라서 들어가는 자리는 혼자서 열선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희에게는 두 척의 배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빵칼과 카타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칼로 먼저 쫙 수평자 같은 걸 대고 라인을 잡아 놓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사이에 빵칼 넣어서 쭉 내리면 깔끔한 커팅이 됩니다. 물론 열선만큼은 깔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지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커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깔렸고요. 19평 중에 썬눈 빼고 뭐 이래저래 해서 14평 신청했는데 거의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자리 정심듭니다. 혼자 하는 일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는 작업이 다 됐습니다. 작업이 다 됐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칼 넣어서 잘랐는데 뭐 절단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열재 작업이 끝나고요. 2시 정도면 철제가 도착하니까 철근 오면 그때 테두리에 단열재 움직이지 않게 좀 잘라서 고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름지 깔고 그리고 테두리 철근 받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매놀 박스는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짜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대략 1cm 정도씩 작게 짰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망을 올릴 때 테두리만 그라인더 돌칼로 따내서 탁 꽂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작업을 하고요. 딱 맞춰서 작업하는 것보다 살짝 작아도 상관없고요. 이쪽으로 가서 고정이 되든 이쪽으로 가서 고정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편하신 데다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철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제가 다른데 배달하고 섞였나 엄청납니다. 자, 철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0분이고요 철제까지 다 퍼서 내려놨습니다. 날씨도 덥고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긴 합니다만, 지금 박스 2개는 짰고 저쪽에 악취 매너라고 이쪽에 매너라고 2개 짜고 그냥 조금 편하게 마음먹고 내일까지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하려다가 잡으면 사람 잡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뚝이 있어서 경계가 정해진 곳에는 실을 띄워야겠지만 지금 이쪽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욕심을 내서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이 정도 띄워서 타설을 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고랑이 될 건데요. 자, 이런 곳은 저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실을 띄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양강을 눕혀놓고 철근을 바깥쪽에 박은 다음에 시양강을 세우면 반듯하게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 띄우는 수고를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차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도 그렇게 많이 없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를 아예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아예 못하고, 자, 오늘 작업 내용은 단열재 깔고
그리고 철제 받고 또 네미콘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미콘 일정 잡고 뭐 그런 걸 오전에 다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단열재는 다 깔렸고, 자, 이 자리가 지금 욕실, 다목욕실, 보일러실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현재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이 자리는 또 나중에 뜯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스티로폴은 아직 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는 악취 매널,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우수, 그리고 제가 설치한 우수 4개 다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제는 C형관과 각파이프, 그리고 철근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철근을 좀 원래 많이 잘랐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평 현장에서 또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잘랐고요. 여기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가서 지금 테두리에 고정할, 거푸집으로 사용할 C형관 고정할 때 30cm로 잘라서 사용하고요. 또 혹시 깊이 박아야 될 자리 있는지 몰라서 길게 남은 짜투리를 이대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작업은 마무리하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나 또 제 바람일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서둘러서 와서 열심히 하고요. 테두리 철근만 박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단열재야 뭐 여기 크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단열재는 다 깔아놨고 필름지도 이 면적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가까운 곳에 파이프 세워서 계량기 함 달 거고요. 이 지역은 전기는 지중이고요. 통신은 지상으로 또 들어옵니다. 옛날이라 광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전화선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일차 작업을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오늘 지난 4일차. 자, 오늘은 오전에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자, 필름지 깔고 주변에 철근 심고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는 차에서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힘듭니다. 혼자 일하면서.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하고 가서 좀 일찍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월요일날 타설하고 그날 자, 피니셔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또 피니셔 작업하고 배근하고 기초하는 모습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의 아니게 혼자서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치고 바로 또 한평으로 넘어가서 마당 타설하고 기초 타설해야 되니까요. 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현장, 그리고 한평 현장 마무리하면 고창에 2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하고 또 이 근처에 한 채를 더 병행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뭐 다음 현장에서부터는 혼자가 아닌 또 여러 명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필름지는 조금 여유 있게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길이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필름지를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게 그렇게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테두리에 철근을 박을 때 철근이 필름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람이 불 때는 상부에 흙보다는 자, 비닐을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주변에 흙이 없습니다. 자, 멀리서 삽으로 떠서 나르는 것보다 자, 여기 원수 라인에 밸브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밸브를 가지고 열어서 물을 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점 잘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바람이 아침에 일찍 온 이유가 바람이 불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왔고요. 역시나 이 작업을 할 때도 돌이나 기타 등등으로 물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 한 방에 해야지 라고 하시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필름지 까실 때는 돌이나 기타 등등 여러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주변의 걸 이용을 해서 눌러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게 바람이 한번 불어서 날리면 특히나 혼자 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립니다. 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펼쳐가면서 돌로 눌러가면서 하시면 최소한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작업이라는 게 혼자 하건 둘이 하건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편해야 좋은 건데 아차하면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침이야 스티로폴 바닥에 약간의 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달라붙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간의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을 덜 타니까 그만큼 작업하기가 용이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깔끔하게 펼치고요. 자, 단열재 위가 물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바로 물이 스며서 수명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 펼쳐 놓으시면 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누르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일 넓은 자리 깔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뭐 금방 작업이 되고요. 자, 필름지는 좌우로 움직여서 여기서 살살 당겨서 간격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끝과 저쪽 끝에 기준을 잡아서 철근을 벗고 난 다음에 실을 띄우고 이렇게 실에 철근 머리가 닿을 정도의 깊이로 맞춰서 박아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봤을 때 수직을 맞춰서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철근을 하나 29cm로 잘라서 이렇게 대시면 30cm 간격으로 박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초하고 마당하고도 얘가 같이 물고 있고, 그리고 또 땅속으로 박혀서 또 얘가 또 대지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중보나 스트럽을 짜서 보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가성비를 끌어올려서 본공사에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쪽에는 단열재가 깔리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심도의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동결심도의 개념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마당을 먼저 타설하는 건 이 밑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결 심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된다면 마당이 타설하면 이 정도까지 들어서 물겠고, 요 위쪽으로는 또 철근하고 엮여서 기초가 또 물게 되고 또 바닥이 물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경험상 상당히 튼튼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니면 스트럽을 만들어서 지중보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론 기초에서 아끼면 얼마나 아끼냐 하겠지만 또 기초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좀 세이브해서 본 공사에 내가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결심도의 밑으로 들어가는 걸 밖으로 펼치고, 그리고 기초가 어는 걸 막기 위해 요즘에는 뭐 단열재를 다 까니까요, 동결심도가 없어졌고, 그리고 대지와 마당 콘크리트와 기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자, 30cm 간격으로 철근을 심다 보면 여기 보면 60cm가 아닌 어중간한 사이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30cm를 놓고 한쪽으로 모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박아줍니다. 중간에 박아주는 게 나중을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름지를 철근이 다 물고 있으면 아무래도 타설을 할 때, 마당을 타설할 때 필름 밑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단열재에 닿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물기가, 걱정하시는 물기가 단열재에 흡수가 돼서 단열재의 수명을 그리고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필름지는 약간 여유 있게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화에서 좀 TMI 정보인데요, 여기 보면 뒤에서부터 쭉 깔아오다가 이쪽 건물 쪽으로 나오는 게 두 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잘라서 조각을 넣는 거고 두 칸을 미는 게 나와서 안쪽으로 쭉 밀려서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앞쪽에서 맞춘다는 그 부분이 여기에 한 칸, 여기에 한 칸,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칸이 저쪽에 밀린 게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혹시나 또 안 맞았네 하실 분이 있어서 영상에 남겨봅니다. 자, 저쪽에 보면 녹색 레이저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한 60mm 정도의 찍힌 것 같은데요, 저쪽 면하고 맞추면 이쪽 면하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것보다 높아야 물이 시양강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것보다 높은 점을 찍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도 저렇게 녹색점이 찍히니까 한 2cm 정도 높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일을 묶어주면 그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매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일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색 레이저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타일 아래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4칸당 5mm씩 낮아집니다. 그렇게 돼서 저쪽 것까지 4cm가 낮아지고요, 이쪽 시양강보다 20mm, 2cm 높은 위치가 됩니다. 이쪽은, 저쪽은 맞췄고, 이쪽은 지금 포인트 위쪽에서 맞췄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 20mm 정도 다운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물이 전체로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물이 전체로 빠지고, 그리고 이쪽 시양강 쪽으로, 마당 쪽으로 또 빠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 물이 고이거나 그래서 혹시나 냄새가 나거나 썩거나 또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이 동네가 대비해서 좀 쌀쌀한 곳인데 실외 온도가 31도라고 나오면 다른 지역 온도는 뭐 35, 6도
4도, 3도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많이 덥네요. 덥고 그래도 다 4배까지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자, 지난 4일차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한 3일 반 정도 걸려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하면 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만 아마 몸이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좀 쉬엄쉬엄해서 하루 더 걸려서 4일 하시는 게 좋고, 둘이서 하면 대략 배관 작업부터 해서 이틀, 빠르면 진짜 빠르면 이틀, 아니면 이틀 반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하고 크게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몸이 고된 거 말고는요. 자, 모든 작업이 잘 마무리됐고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하고 타설하고 피니시에 돌리면 마당 콘크리트는 완전히 끝납니다. 자, 작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메쉬는 기본적으로 필름지 위에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기는 지중, 통신은 지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현관 자리가 될, 분전만 자리가 될 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 철근을 묶고요. 철근을 박아서 자, 가로근을 다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보셨듯이 케이블 타이로 다 레벨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자,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 다목적실, 보일러실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뭐 나중에 배관이 옮겨지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폐수와 오수가 크로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다 시형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10cm 턱을 만들었고요. 자, 부동전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2개 설치를 했고, 자, 이거는 오수바지가 있지만 자, 악취 매놀로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썬룸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자, 썬룸이 들어서면 2400에 4900, 상당히 크게, 이것도 12평 소형주택 썬룸 사이즈하고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근을 심어서 그 위에 가로등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자, 어지간한 바람에는 비닐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비닐이 완전히 찢어지면 그때 날아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크게 날아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자, 우수바지 있고, 여기에 저희가 2개를 더 연결해서 이쪽으로 전체적인 물이 내려와서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옆에 하얀색 125mm 저건 지수전이고요. 그리고 옆에 오수바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 반 동안 혼자서 작업을 하고, 본의 아니게 혼자 작업하는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자, 제가 뭐 이 일이 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시든지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설명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저만큼 좋은 품질, 저보다 더 좋은 품질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YMC까지 그리고 단일제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요. 다음 영상에는 마당 그리고 기초 타석까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건우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